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과의 암수육자법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명학이란 문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자가 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즉 우리가 이제 문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을 나타내고 있는 문자를 어떻게 때때의 계절과 때때의 그 나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그 음성, 즉 소리음의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소리가 이제 오행을 담고 있으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올라서 야호 하고 이제 그 소리를 지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산에 오르면서 이 폐가 좀 힘이 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이 주는 야호가 되겠죠. 이것이 오행상 금에 속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잖아요. 하게 되면 음양 오행상으로 목의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은 어디에 장기에 속해 있어요? 네, 간이죠, 간. 말하자면 이제 간에 내가 조금 좀 무리가 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하잖아요. 그럼 이 오행상 토의 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소화 기능, 위에 좀 이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것을 그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양 오행에 그 배색되어져 있는 그 말하자면 소리의 글, 말하자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음파의 영역을 나의 성명학에 집어넣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응? 정희 하게 되면 박은의 오행상 수가 되죠. 정자는 금이 되죠. 희는 토가 되죠. 이렇게 해서 오행의 소리를 그 어떻게 때때의 계절에 넣어서 내가 활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명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수. 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이제 수를 찾아가죠. 수. 수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더더구나 어떤 묘수가 없을까? 묘수가 없을까라는, 그 묘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배가 고프면 어디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없을까?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가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묘수. 내가 목이 마른데 어디 가야 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 할 때 수가 주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활이란 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수. 뭐죠? 수를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 의심과 의혹, 그러니까 4대 의혹과 이게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여성들의 그 몸을 빌려준 중에 왜 내 어머니, 나를 잉태하신 어머니의 배를 빌려오느냐. 이거 참 풀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 정말 정답이 없는 거죠. 세상살이에. 예. 그럼 이제 그 의심이 세 번째 의심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들 하는데 과연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참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이제 4대 의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의혹을 내가 이제 좀 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태어나면서 네 가지 의심은 짊어지고 오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와요? 내가 태어나면서 또 5가지 어떤 그 참 살아가는데 그 참 그 약속되어진 아니면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 아, 그것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이제 5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오종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첫째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는 다 어떠한 인연법에 의해서 오더라. 인연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연이 있죠. 뭐 그것도 또 다음에 또 설명하고. 두 번째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와서 무슨 짓거리를 하다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이 태어나는 천간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그 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뭐 또 달리 말하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내 생업,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위를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이유 되거나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 즉,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의 관계에 의해서 좀 젊게, 젊은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많이 지니고 나와서 나이 먹은 노숙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도 정해지는 거죠. 이것도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병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어느 병에 말하자면 뭐 간병에 강한 반면, 또 어느 분은 또 폐에 또 강한 반면, 또 어느 분은 또 약하고, 서로가 다 오행상의 그 병을 누구라도 다 달고 하나씩 달고 오는데 어느 병에 강하고 어느 병에 약하더라. 이것도 또 짊어지고 오더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신명과의 관계입니다. 신명이란 뭐예요? 귀신이 밝게, 응? 살아가는 그 신명을 짊어지고 오더란 얘기죠. 그럼 이러한 것들, 인연이나 업이나 나이나 병이나 신명의 관계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나왔는데, 내가 태어난 그 해, 달, 날의 기운을 내가 성명,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좀 더 짊어지고 나온 오행과 친화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의 어떤 기운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착안해서 성명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성명학이라고 해서 뭐 누구라도 다 짊어지고 나온 이름인데, 그럼 이름을 짊어지고 나와요? 아니죠. 태어난 후에 다들 짊어지게 되죠.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선대 어른들이 뭐 이름을 전부 지어놓으신 분들도 더러는 있을는지 모르나, 거의가 다 태어난 후에, 태어난 날의 그 어떤 그 천간지지의 기운으로 인해서 각각의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오행을 다 표현할 때에 성명은 이제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글, 문자. 말하자면 이제 이 문자의, 문자의 그 뜻과 발음,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난 그 천간지지의 기운에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그 기운을 넣어서 살아가는 데에 초년, 중년, 장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돼서 각각의 이름들이 지어지게 되고 이제 정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만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주고받는 언어, 말의 언어가 이제 글로써 주고받는 문자 언어의 소통으로 이제 이 발전돼서 소통이라고 하는 그 음성 언어가 이제 일상을 이제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착안해서 이제 이름을 거기에 이제 의해서 짓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문자의 발전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을 봐서 만들어졌다는 상형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이것저것 지시하는 지사 문자가 있습니다. 지사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과 소리를 담은 형성 문자. 그리고 이제 뜻은 다르나 음이 같아. 그래서 그 음이 같은 가차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뜻은 같으나 음을 바꾸어 쓰는 전주 문자. 그리고 이제 둘 이상의 글을 합해서 새로운 글로 만들어 쓰는 회의 문자가 있어요. 이게 뭐 물론 다 이 상형 문자나 지사 문자나 형성 문자나 가차 문자나 전주 문자나 회의 문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회의 문자. 회의 문자는 뭐예요? 둘 이상의 글이 합해져서 새로운 글을 만들어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언젠가도 말했어요. 요거는 비빔밥이다. 예, 비빔밥이다. 비빔밥 문자다. 이게 이 글자를 이루고 있는 건 가장 둘 이상의 글을 합해서 새로운 글을 만드는 게 그 회의 문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지금 세상에 내 성명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문의 그 문자의 발전상이나 된 것을 내 말씀을 드리지. 이거 뭐, 사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뭐, 알아도 도움도 별로 되지도 않는 거. 그러나 하여간 뭐 이런, 문자들의 발전과 이런 6가지의 예,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이제 지지고 나온 것은 나이와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글에는 글은 나이가 있고, 글은 자원을 지닌다. 이 자원, 이거. 나이가 있고, 자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글은 글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뜻글이죠. 뜻. 한문은 뜻글이랍니다. 뜻글이라 그래요. 뜻글. 뜻글이라 뭐예요? 무엇을 지시하든 그 모양을 봤든 또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고 전주 가차 또 소리를 또 나타내고 모양을 나타내고 아니면 또 둘 이상 뭉쳐서 회의 문자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떠한 뜻을 다 지니고 있는 글이란 얘기죠. 뜻. 뜻.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말을 들어서 이제 아들 자자, 많이 쓰죠, 우리가. 아들 자자, 또 여자분들은 맑을 숙자도 많이 쓰죠. 음. 이런 것들은 막다는 뜻이죠, 막다. 순할 순자, 순하다, 네. 아름답다, 아름달미,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미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뭐예요? 뭔가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내기 위해서 이 미자를 쓰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글자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글자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문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한 3,500년, 4,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한문의 간단한 표시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산이다, 산이다, 강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초기에 만들어진 글인데 이런 것들은 나이가 말하자면 한 3,500년, 4,000년이고 5,000년 전 글인지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자를 예를 든다면 산자가 생긴 것이 3,827년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쯤에 글이 형성되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럼 대략 하늘 천자나 사람 인자나 이 오래된 글자들은 최초의 글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게는 3,500에서 4,000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 교리의 폭이 넓어지고 또 표현의 어떤 그 방법을 위해서 글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쓰는 법법자 같은 경우도 한 2,000년 한 200년 되죠. 왜냐하면 이거 진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글이니까 그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다. 나이가 있다. 사람만 나이가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이가 있다. 작든 많든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좀 이런 것 저런 것 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람의 운이란 뭐예요?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학이란 간단하게 다뤄서는 안 될 학문이죠. 또 나머지 시간은 이제 또 이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발백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백발을 100번의 화살을 쐈더니 100개가 다 중앙에 명중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백발백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이제 기원과 우리가 쓰고 있는 뜻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이제 명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옛날 초나라 시대에 초나라 시대에 양유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유기라는 사람은 좀 용기가 있고 담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 아주 좀 장부로서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이었나 보죠. 그러면서 특히 이 사람은 활 쓰는 활 솜씨가 아주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양육이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항상 모이는 그 놀이터라든가 이제 활터, 이제 이렇게 옆에를 서성이게 되는데,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량들이 이제 이 활 소리를 하면서
50보 앞에 그 말하자면 나무를 표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3발씩 쏴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맞추는 거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활터에서, 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50보 앞에다가 이제 그 관역을 놓고 이제 우리가 저거 3발씩 쏴서 저것을 이제 맞추는 사람, 이제 그날 아주 좀 대장으로 지켜주는 이제 그런 한량들끼리 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양육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다가 그 놀이에 이제 그렇게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끼어들어서 하더니 양육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고 걸어라서 하는 소리가, 아이, 그 50보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을 마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100보는 되지 않겠느냐. 요즘 말하면 50m 앞에 관역을 놓고 쏘기를 했는데, 그거 참 애들 장난 같은 짓 아니냐.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관역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100m 떨어진데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가 있었나 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실을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실을 요 나무 잎이라고 표시하죠. 말은 이제 관역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50보도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 100보밖에 그걸 누가 쏴, 저걸. 사람들이 이제 활 쏘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웅성웅성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달래가지고 양이가 이제 앞에 그 사람들 뭐 이제 100보 앞에 그 관역을 이제 한번 맞춰보라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도착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활이 떨어진다든가 화살이 떨어진다든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부근에 뭐 다른 이파리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다든가. 아니 그런 이제 뭐 하여간 한 사람도 100보 앞에 말하자면 실을 매달아 놓은 그 관역을 말하자면 제대로 뚫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이가 이제 나서서 활을 잡죠. 그래서 이제 활을 딱 쏩니다. 쏘니까 그냥 그 나뭇잎을 명중해서 나뭇잎 촥 그냥 하면서 아주 관역을 맞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야, 저건 어쩌다 우연히 맞은 거지. 저 사람이 뭐 제대로 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이제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육이는 다시 백보 앞에 가서 꼬리표를 말하자면 이제 나뭇잎을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를 매달고 옵니다. 10개다가 이제 실을 매달아 놓고 내가 이걸 쏘겠어. 그래가지고 10발을 갖다 전부 다 빵냥 아주 막 빵빵빵빵 우리 지금 말하자면 이제 권총에 속살을 하듯이 활을 참 아주 뭐 시위를 넣고 막 쐈는데는 10개를 다 맞춘 거예요. 그것은 10개를 다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 맞췄을 때야, 저거 어쩌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저거, 우리가 이제 봉사 문고리 잡는다든가,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건, 어쩌다 우연히로 맞춘 거지. 그러나, 10개의 그 관역을 해놓고 10개를 다 쏴서 명중시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능력이 거기에 닿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제 양육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를 조용히 그냥 되돌아서 나왔으나, 사람들은 그 후에 양육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명공이야, 명공 말하자면. 어, 우리나라 참 대표는 뭐 국궁도 있죠. 활쏘기에 대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궁. 저 사람 국궁 이렇게 칭찬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백발백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백발백중이라는 말은 화살의 예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일을 계획하거나 또 예상을 하거나 꾸며서, 왜냐하면 무엇을 계획한다, 예상한다는 것은 실상에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실행을 옮기는 거죠. 그랬을 때에도 참, 모든 것을 이제 화살의 과정을 10개를 다 뚫었듯이, 그렇게 적중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져 있는 자는 이름을 내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릇을 채우고 그릇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그러면 또 보다 밝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